국민 마라토너로 손기정, 서윤복, 황영조에 이어 대한민국 마라톤 계보를 이은 선수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이봉주의 건강이 심상치 않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지만 결국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첫째는 쉬지 않고 꾸준히 가야 하는 것이 그렇고, 둘째 숱한 좌절과 시련이 들락거리는 것이 그러하며, 셋째는 주저앉고 싶은 심정을 극복하며 고린 지점을 향해 끝까지 처절하게 질주하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970년 충남 천안에서 3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봉주는 손기정 선수의 달리는 기록 화면을 보며 마라토너의 꿈을 키우다 천안 농고 진학 후 본격적으로 육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봉주는 1990년 충북 전국체육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며 한국 마라톤의 르네상스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발돋움했지만 이후 저조한 기록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기록 부진의 이유 중에는 신체적 결함이 컸는데요. 황영조가 마라톤에 타고난 체질이라면 이봉주는 평발과 짝발이라는 최악의 조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평발인 이봉주는 약간의 운동으로도 쉽게 피곤해지는 것은 보통이고, 오른발보다 4cm 정도 큰 왼발 때문에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체력 낭비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봉주는 비가 내려도 장화를 신고 우산을 쓰고 뛴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일 새벽 홀로 달리면서 남들보다 두세 배 노력했는데요. 이봉주는 남들보다 늦은 고교 1학년 때 육상에 입문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 금전적인 뒷받침이 힘들 것 같아서 그나마 돈이 덜 드는 육상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마저도 정식 육상부에 들어간 게 아니었는데요. 당시 다니던 천안농고에는 제대로 된 육상부가 없었고 특별 활동으로 편성된 취미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봉주는 집에서 학교까지 약 12km의 거리를 1시간 30분에 걸쳐 매일 뛰었는데요. 1년을 그렇게 달리다 보니 스스로도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꼈죠. 정식으로 육상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던 찰나에 마침 예산삽교구가 수업료 1년 면제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해온 일이 벌어졌는데요. 다시 1학년부터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지만 그는 오로지 육상을 위해 기꺼이 전학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으로 틀이 잡힌 곳에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삽교고에서의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학교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육상부를 해체해 이봉주는 또다시 갈 곳을 잃은 것이었죠. 홍성 광천고의 세 번째 둥지를 틀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이번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성적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이봉주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죠. 그는 고교 마지막 대회인 1989년 전국체전 10km 단축 마라톤에서 특기생 자격이 주어지는 3위에 가까스로 턱걸이했는데요. 이봉주는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해 월급을 받으면서 대학도 다닐 수 있는 서울시청을 선택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이봉주는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 제71회 전국체전 마라톤 풀코스 준우승으로 육상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성인 무대 첫 출전이라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그냥 정신없이 뛰기만 했는데 2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했던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번 준우승을 하니까 욕심이 생겼고 마라톤에 대해서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비로소 마라톤에 눈을 뜬 그는 이듬해 전국체전에서 첫 풀코스 우승을 일궈내며 확실한 차세대 주자로 떠올랐는데요. 그러나 이봉주의 마라톤 인생은 언제나 온탕과 냉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요. 선발전 한 달여를 남기고 출전한 도쿄 국제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당시 한국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결국 과도한 훈련으로 무릎 부상을 당했고 선발전을 중도 포기하게 됐는데요. 이 일로 그는 운동을 그만둘 생각까지 할 만큼 약 6개월간 깊은 슬럼프에 빠졌죠. 어찌 보면 당시 그를 일으켜 세운 건 친구이자 라이벌인 황영조였는데요. 이봉주는 몬주익의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을 전지훈련지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손기정 선생님 이후 한국의 첫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이었으니 당연히 너무 기뻤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같이 나갔더라면 못지않게 잘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에 우울한 마음도 들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때 느꼈던 양가적인 감정은 결과적으로 좋은 자극제가 됐습니다. 이봉주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수상을 시작으로 2008년 베이징까지 올림픽에 4회 연속
출전하는 등 지금까지 공식 경기에서만 마라톤 풀코스를 40일에 완주했는데요. 세계 마라톤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기록입니다. 특히 도쿄 국제 마라톤에서 세운 한국 최고 기록 2시간 7분 20초는 20년이 넘도록 아직도 깨지지 않았죠. 그렇게 2000년대 초반에 이봉주는 연이은 우승과 순박한 미소로 큰 인기를 얻게 되고, 한때 재치 있는 멘트를 날리는 한 위성 방송 광고가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또한 그의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이봉주의 이름을 딴 봉주로가 생겼다고 하니 당시 이봉주의 인기가 짐작이 되실 텐데요. 이런 국민 영웅 이봉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봉주는 은퇴 후 방송활동을 하며 지냈는데 2019년부터 방영되고 있는 JTBC 뭉쳐야 찬다의 어쩌다 FC 멤버로 참여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지만 허리 부상으로 인해 하차하게 됐는데요. 이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허리가 심하게 굽고 압박 붕대나 배에 보톡스를 맞지 않고선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 병은 처음에 병원에서조차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진단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병원은 다 가봤는데도 어떤 병에 걸린 것인지 정확히 아는 데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거나 스님에게 찾아가거나 침을 맞기도 했죠. 몸이 이상하다고 처음 느낀 건 2020년 1월경쯤이었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배가 계속 움직이면서 당겼고 등이 점점 굽어가고 허리를 곧게 펼 수 없게 된 건데요. 희소병인 근육 긴장 이상증은 근육 경련이나 수축으로 자세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난치성 신경질환으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거나 목이 한쪽으로 비스듬히 꺾이기도 합니다. 눈꺼풀이 계속 떨리고 손이 굳어 손바닥이 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세가 많이 안 좋았을 때는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탔고 지팡이를 이 나이에 짚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정도로 병세가 심각했는데요. 벌써 4년째 투병 중이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봉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봉주가 강원 삼척시에서 열린 황영조 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달렸습니다. 달리기는커녕 허리를 곧게 펴고 잘 수도 없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다니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4년 만에 150m를 달린 이봉주는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져서 언젠간 다시 완주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굽었던 허리가 곧게 폈고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이며 매일 아침 자전거를 20km씩 타고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을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동물을 너무 좋아해 푸른 초원에 목장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이봉주. 그는 일생을 42.195km의 초원을 수없이 달려고 드넓은 초원의 주인공이었으니 이봉주의 꿈은 이미 이뤄진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봉주는 마라톤을 시작한 것에 후회가 있냐는 질문에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마라톤을 한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한순간의 후회도 없었다. 고 말했는데요. 이봉주에게는 인생은 마라톤이란 말보다 마라톤은 인생이란 말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이봉주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봉주를 응원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